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머리를 감고 나면 수채 구멍에 새카맣게 쌓인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아버님이나 할아버님께서 머리숱이 적으셨다면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셨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이건 유전이야, 운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밤잠 설치신 적 없으신가요? 유전이라는 그 단단한 굴레 앞에서 그저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그 운명에 대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유전성 탈모라는 것이 사실은 바꿀 수 없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충분히 관리하고 늦출 수 있는 신호등 같은 것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의 머리숱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탈모 유전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탈모를 일으키는 스위치가 딱 하나 있어서 그 스위치가 켜지면 무조건 머리가 빠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성 탈모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범인이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심어놓은 밭, 즉 모낭이라고 하는 곳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환경입니다. 어떤 분의 모낭은 남성 호르몬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또 어떤 분은 호르몬보다는 두피의 염증이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자극에 더 취약해서 머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우리 모낭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제각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안 식구라 하더라도 누구는 아주 젊은 나이에 탈모가 시작되고 누구는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야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형제는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지는데 다른 형제는 효과가 더디기도 합니다. 이게 다 탈모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여러 개이고 그것들이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방송이나 신문에서 탈모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남성 호르몬 이야기뿐이었습니다. DHT라는 강력한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해서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들고 결국 빠지게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탈모와 관련된 수많은 유전자를 새롭게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유전자들이 단순히 호르몬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유전자는 모낭에게 이제 그만 자라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유전자는 두피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세포가 늙어가는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탈모는 호르몬이라는 나쁜 놈 하나가 저지르는 단독 범행이 아니라 우리 두피 환경 전체가 총체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모발을 만들어내는 핵심 공장인 진피유두라는 세포 주변에서 이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부터 병원 치료법이 싹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훨씬 더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분들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탈모는 남자들 이야기지 여자가 무슨 대머리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수리가 휑해지고 가르마가 넓어져서 고민인 여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의 탈모 양상이 똑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남성 탈모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전적인 신호가 여성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성에게서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유전적 특징이 따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남성분들에게 좋다는 탈모약이나 치료법을 여성분들이 그대로 따라 했다가 효과를 못 보거나 부작용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성 탈모는 조금 더 복잡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인종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탈모 연구는
서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인 기준으로 만든 탈모 위험 점수 같은 것을 우리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아시아인에게 맞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에게 더 적합한 예방법들이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지시나요? 아이고, 유전자가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니. 더 골치 아프고 무섭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유전의 힘이 강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여러분의 모낭이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호르몬이나 염증, 노화 같은 자극에 더 빨리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은 무조건 대머리가 될 것이다라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모낭은 약하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고마운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탈모를 감기처럼 한번 약 먹고 툭 털어버릴 수 있는 병으로 생각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탈모를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할 나의 체질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혈압이 높은 체질을 타고나신 분들은 평생 짠 음식, 조심하고 운동하고 약도 드시면서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탈모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탈모가 생기느냐,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얼마나 꾸준하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실제로 탈모 치료제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바르는 미녹시딜 같은 약도 두피 속에서 특정 효소와 만나야 효과를 발휘하는데 사람마다 그 효소의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효과가 좋고 누구는 별로인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개인차까지 고려한 맞춤형 치료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고 치료법을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운명이라며 기다릴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탈모 관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거창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계신지, 두피에 염증이나 뾰루지는 없는지, 각질이 모공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줄이시고 잠 푹 주무시는 건강한 생활 습관, 혹시 다른 질병은 없는지 살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한 치료를 끈기 있게 이어가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버지가 그랬으니 나도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소중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유전은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나의 특징일 뿐입니다. 나는 어차피 빠질 사람이다라는 체념 대신 나는 내 약점을 알았으니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지라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모발을 지키는 현명한 관리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저희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